군대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지킬 것만 지키면은 터치하지 않는다. 딱 그거예요, 일본은. 지킬 것만 지키면은 터치하지 않는 사회였어요. 대신 그 기준이 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고 잠깐만 예를 들어 뭐 각기를 주자. 안 돼. 남에게 피해 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살면서 느낀 한국보다 좋은 점이라는 내용인데 예. 저희가 이제 지난번 영상 때 일본 살면서 한국보다 좀 단점에 대해서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사회 시스템이죠. 뭐 병원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은행을 볼 때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은 반대로 좋은 점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이랑 일본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으니까 여러 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일본에서 20년 이상을 살고 있고 제 경험에 빗대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한국과 좀 비교를 해가지고 이건 제가 느낀 좋은 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사회 시스템이라는 그런 거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건 미리 깔아두고 갈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돈을 모은다니 그런 돈 관련 내용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장점은 따로 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디가 느낀 점이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일본에 왔기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죠. 이거는 정말 일본의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절은 확실하게 공부 안 해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에 비하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맞아. 한국에 비하면 언제든지 일본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대학생이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래가지고 항상 일본에 나온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학습 시간 미국은 대학교 1학년이 11시간 이상 공부하는 친구가 반 이상인데 일본은 뭐예요? 1시간에서 5시간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시간이 57% 공부를 안 한다. 일본에 이런 자료 유명하거든요. 일본 학생도 공부 안 한다고. 당장에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 취업에 있어서 왜 대학교의 GPA 학점이 중요하지 않죠. 왜 중요하지 않을까? 일본은 간판주의니까 간판만 따두면 다 필요 없어요.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은 대학교 간판이 나쁜데 학점이 만점이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대학교 가서도 추석 일일이 하고 뭐 자격증 따고 영부하고 봉사활동 가고 뭐 유학 가고 그딴 거 안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게 가성비 장점이라 느끼거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땐 장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문제다라고 말하는데 말하자면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저는 이걸 개꿀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네.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취업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좋은 점. 그럼 뭐요? 우선 그럼 좋은 대학 못 가면은 그럼 아예 망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혹시 느끼지 않습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취업에 관해서는 이거는 정말 일본은 양분화가 좋은 의미로 잘 돼 있는 겁니다. 2015년 기준에 대학생 취업률이 학부생 98%, 그 다음에 단기대학 97%,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문학교 포함해도 98%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취업은 잘 되는데 대기업을 가는 거랑 중소기업을 가는 건 따로죠. 아까 말했지만 간판이 좋으면은 더 좋은 기업에 갈 확률이 높아진 뿐이지 안 좋은 대학 가서 놀든 좋은 대학 가서 놀든 취업은 잘 돼요. 이러면 장점으로 들리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안 가더라도 국공립 사립 고등학교의 취업률 고등학교 나와도 취업이 잘 돼요. 이게 일본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관해서 일본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의미로는 저는 이게 엄청 좋다고 느낍니다. 왜? 경쟁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거는 이런 문화가 오래 가고 있었으니까 안 좋은 영향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일본은 경쟁력이 없다. 그렇죠. 좋은 인재가 없다. 그렇죠. 지금 그런 결과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학생 입장으로는 이게 편하죠. 편하죠. 그러면 뭐 대학교 갈 필요 있나?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되는데라고 느끼신 분 안 계십니까?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거죠.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랑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의 이런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돈의 금액의 차이가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있잖아요. 벌어진다. 라는 게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대졸 취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도 아까 말한 학력사이기 때문에 대학교 졸이라는 학력을 가진 친구랑 고졸이라는 학력을 가진 친구는
사회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평생 연봉도 그렇고 제일 일하면서 힘든 점은 고졸 학력이면 이직하기 어렵다. 좀 그런 게 있죠. 그게 아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일본의 제일 큰 차이점이 우리나라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많아요. 10대 공부는 잘하고 있니?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취업해야지. 연봉 얼마에 만난 사람인데 결혼해야지. 아예 낳아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가까운 사람 아니면 이딴 식으로 말을 못해요. 어느 정도 내가 지인이다 이런 말 못해요. 안면도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어느 정도 안다 하더라도 이걸 말할 수 있으려면은 가족급의 지인이 아닌 이상 이거 말을 못해요. 그거는 민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고졸 해가지고 뭡니까 공장 근무하면서 내가 먹고 산다 하더라도 나를 비난할 사람은 없어요. 이건 내 선택이니까. 본인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는 사회랑 가만히 놔두지 않는 사회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일본은 가만히 놓아두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되었네요. 그렇죠. 일본도 이게 심해서 힘들어했던 시절분들 있습니다만 그게 힘들다라는 게 사회가 인식했어요. 그런 사회가 힘들다라는 게.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지금. 일본이 경제가 상승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도 전체적으로 좀 치열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하락장으로 있잖아, 버블 붕괴되고 있잖아요. 넘어간 이후로 사회적으로 경쟁이라든지 남에게 뭐 충고를 한다는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저는 일본 2000년대부터 왔기 때문에 제가 온 2000년대부터 일본 사회는 이런 게 없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독한 미식가 아저씨, 중년 아저씨가 혼자 밥 먹으러 가게 들어가도 혼자 오셨어요? 우리 가게는 2명밖에 안 봤는데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아무렇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없지는 않고 사람마다 아직까지 신경 쓰는 분들, 남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사람 있긴 있지만 한국이랑 비해서는 약하다. 일본에 살고 있으면 한국만큼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좀 편하다는 게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좋든 싫든 대한민국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 내무반부터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위에 상명하복 이런 문화 있잖아요. 를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든지 있잖아요. 이것도 동아일보 2020년 기사인데 그죠? 선배와 꼰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일본도 이게 없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없진 않지만 한국에 비하면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 남이 남이 간섭하는 게. 저는 일본에 있으면 이게 제일 큰 장점으로 느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회사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압도적으로 일본보다 장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예, 근속연수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근속연수를 길게 가져가지 않는 사람인데 대신 이게 좀 부러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회사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은 근속연수가 평균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14년 정도 갑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근속연수가 6년, 요 최근 6년이네요. 대한민국은 근속연수가 6년. 그러니까 근속연수가 짧다는 말이 뭡니까? 한국은 빠르빠르 이직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압력이 있잖아요. 일본은 오래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심리적인 안정이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자기가 그만들지 않다면 회사가 당신을 잘린다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인생이 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고등학교부터 얘기했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까지 크게 공부를 안 하더라도 적당히 해서 적당한 대학교 가서는 공부를 아예 안 해도 됩니다. 친구랑 알바만 하고 놀고 그리고 취업을 해요. 끝까지 가요. 60세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인생사에서 굴곡이란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경쟁을 해야지, 스펙을 쌓아야지, 아니 남보다 네가 돈을 더 벌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하잖아. 일본은 근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뭔가 좀 굴곡 없는 인생을 살면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오지랖을 주변에서 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가적으로 안 좋죠. 왜? 누가 경쟁을 하고 임마 네가 전마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해서 좀 해야지 주식 투자도 하고 누구는 그지 하이닉스로 돈을 뭐 10배를 벌었다는데 나는 뭐하냐 이래서 자괴감에 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일본은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주식 투자 안 하는데 뭐 나는 뭐 안 하는데 나는 그냥 회사에서 그지
정년 퇴임 때까지만 아직 월급 따박따박 나오겠다. 회사 끝나고 그냥 빠진코 들렸다가 그지? 집에 가서 이제 뭡니까? 스마트폰 게임 좀 하다가 자면 되지. 그게 왜?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 거. 남 신경 안 쓰고 나는 나니까. 샹 마이 웨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이해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 있잖아. 회사 내에서 누구 산사줄에 그렇죠. 가야 되나라는 거. 그렇죠. 멀리부터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잘 없고. 없으니까. 예. 누구에 따라가야 되나라는 것도 그거는 있잖아. 상관이 없고. 그렇죠. 마이 웨이죠. 그런 점에서는 좀 뭐라 해야 됩니까?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회사적인 문화에도 기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건 자주 얘기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일본은 회식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회식을 째도 됩니다. 안 가도 됩니다. 왜? 회식은 회사 법카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돈으로 하는 거니까 회식에 안 가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회사 사람들의 인간관계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일본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은 있잖아. 술 못 마셔. 그런 분들에게 강제로 회식 오라라고 하는 건 그거는 괴롭힘이다 라고 인식이 되니까 회식하는 거다 아마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한국 회사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회사가 하는 큰 행사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과거에 일본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없어졌어요. 왜? 개인주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다면은 그거죠. 예, 휴일. 한국이나 일본이나 기본적으로 공휴일이랑 토일날 포함하면은 연간 120일 정도 됩니다. 120일.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120일이 블랙 기업과 블랙 기업 아닌 벽으로 많이 나뉩니다. 예. 참고로 저는 125일 이상인 회사만 다녔습니다. 왜? 놀아야 되니까. 같은 월급 받으면 많이 노는 게 좋은 거잖아요. 잘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일본 취업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일본에 취업해서 블랙 기업에 갔네, 뭐 집에 못 가네, 괜히 해외 취업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딱 하나예요. 120일 이상 놀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은 어지간해서는 블랙 기업이 아닙니다. 어지간해서.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에요. 사회적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없어. 그러면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 지금 일본도. 그러면은 그 사람도 놀고 싶거든요. 그렇죠. 나도 놀고 싶고. 그러니까 연차를 쓰기 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네. 부장님, 과장님도 결과를 못 내더라도 잘릴 일 없으니까. 없으니까 같이 노는 거예요. 옛날에 뭐 심화 과장, 심화 부장 그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 예, 그거랑 다릅니다. 2000년대 들어서. 그래서 이게 저는 장점이라고 느낍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안분지족, 예, 일본에서는 치소크 안분, 똑같은 말인데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입장이나 처지에 만족하는 것. 이것도 일본 사회를 관통하는 장점 중에 하나로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절약을 하고 욕심을 덜 부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분수에 맞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영위를 하니까 그런 점에서의 분쟁이 적어요. 한국에서 요즘 난리 뭐 월급을 뭐 올려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은 그런 게 잘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요거밖에 일하면 난 요 정도만 받아가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아서 그래요. 약간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과시하지 않고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비하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있잖아. 나쁘게 말하면은 경쟁이 없고 다 안정적이니까 역동적이지가 않아요. 사회가. 변화가 적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보수적인 사회라고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본 여행 와보신 분들 많이 느끼죠? 소도시에 가더라도 경치가 바뀌지 않고 조용하다 이런 거 있죠. 예, 그게 일본의 이런 분위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사회를 관통하는 거고 이 다음은 이제 짜잘한 건데 이건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운전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교통 매너, 그 다음에 주차 매너는 압도적으로 일본이 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적어요.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흔히 말하는 길거리에는 갓길 주차라든지 골목길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스트레스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일본은 주차장이 동네마다 어디든지 다 잘 돼 있어요. 예. 내가 여기 잠깐 대놓고 가서 차를 바로 빼면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다 유료 주차장에 차를 댄다라든지 있잖아요. 하는 문화가 장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편해요. 괜히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 볼 일이 적으니까. 가게도 자기 가게는 주차장 없으니까 차로 오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주변에 잠깐만 주차하면 된다.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네요. 기본이니까. 대신 뭐 돈 들어갈 일은 많다는 거. 차를 유지하는 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빼고 좋은 점이니까 어디까지나. 일본에서의 이 모든 걸 통합을 해가지고 제일 큰 장점이 일본어입니다, 여러분. 일본어. 일본어만 잘하더라도 학교, 취업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일본에 사는데. 그러니까 왜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외국어에 대한 압박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모국어만 되면은 그냥 다 돼요. 굳이 다른 나라 말을 알 필요가 없어요. 전문적인 공부를 할 때도 다 번역판이 있으니까 번역판이 있고. 괜찮고. 번역판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한 좋은 기업 간다 하더라도 외적의 기업이 아닌 이상, 일본 기업 가는 이상 일본어만 하면 돼요. 그냥. 있으면 좋지라는 정도. 있으면 자랑할 만하지, 그냥 친구한테.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 능력을 좀 늘리면 되잖아. 기본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만 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문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사이트예요? 여러분, 정신과 사이트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사람은 정신과 치료받으라고 있잖아. 이게 또 왜 재밌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등수 매기기거든요. 일본 TV 보면은 맨날 첫날 베스트 10 이래가지고 맨날 등수 매겨요. 일본 학교 아직도 그래요. 누구보다 비교하고 싶어 하지만은 사회적으로는 비교하지 말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머리 아픈 사람들이 일본도 많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비교하는 문화가 덜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그거죠. 없다라는 것보다 덜해. 덜해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오늘 얘기를 종합하면은 본인의 삶에 대한 가치를 남에게 재단시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파트가 없으면 나는 인생에 실패한 거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절대로 못 살고, 나는 지방이든 뭐든 내가 만족하고, 그지? 내가 편의점에서 깡소주 생라면 부숴 먹더라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라는 사람은 일본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신 오늘 얘기한 이 모든 거의 뒤에는 여러분 제가 이걸 다 배제를 해놨습니다. 뭐 돈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본 살면서 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 들어갈 때 한국보다 많은데 돈을 한국보다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누구보다가 아니라 내가 만족할 정도로만, 삼시세끼 굶지 않을 정도로만, 비바람을 뭐 막아줄 천장에 있는 집 정도만으로 만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얘기를 들으셔야지 이게 장점이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 군대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지킬 것만 지키면은 터치하지 않는다. 딱 그거예요. 일본은 지킬 것만 지키면은 터치하지 않는 사회였어요. 사회적으로. 대신 그 지킬 것만 지킨 거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고 잠깐만, 예를 들어 뭐 갓길을 주차 잠깐만 여기 놔둬도 되겠네? 안 돼. 남에게 피해 주니까. 일본에서 지킬 것만 지키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숨 막힐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편한, 한국보다 스트레스가 적은 사회라는 게 일본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시스템적으로는 솔직히 일본은 불편한 게 많아요. 유럽까지 아니지만은 한국에 비하면은 느리고 뭐 처리가 안 되고 인터넷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남이 판단하는 인생보다 내가 판단하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은 정말 편한 나라. 그리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경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느꼈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 거라는 본인 인생 목표대로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거의 이 점에서 전 세계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 그런 걸 한다 해도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용인이 되어 있고 정년퇴임까지 되고 회사도 오래 다닐 수가 있고 있잖아요. 다 가능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일본 사회가 스스로가 제일 중요하니까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거고, 나만의 세계가 상당히 중요한 그 가치를, 내가 중요하면 남들도 자기만의 세계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존중을 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간섭하지 않으려고, 터치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인간관계 쌓는 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거. 왜? 벽이 있으니까. 일본도 부모의 압박이라든지 프레셔라든지 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히키코모리가 늘어난 거야. 그렇죠, 그렇죠. 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압박을 주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져서 그 학교도 못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죠. 라는 거 있었으니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됐고, 그리고 비교를 안 한다라는 것도 있잖아.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힘드네요라는 게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어서 그게 그러네요라는 공통인식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말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있겠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랑 말하는 거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면 안 되네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거 안 한다라든지 없다가 아니라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말하면 안 된다라든지. 그렇죠. 막 그러니까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른 나라 분들이 보면 있잖아 그 벽을 느낀다라든지 그거는 있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 중에 아마 이런 게 장점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대한민국도. 예를 들어 부모의 기대라든지. 일본은 부모의 기대가 한국보다는 적은 나라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가 더 많거든요. 일본은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인간관 부모 자식과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체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추미코가 항상 얘기한 게 뭐냐. 한국 드라마 보면 맨날 첫날 엄마 나온다고. 엄마 나와서. 일본은 여러분 엄마 안 나와요. 엄마 나올 이유가 없어요. 내 이익인데. 왜 엄마가 나옵니까? 아빠가 왜 나옵니까? 그거 내 일인데도 있고 부모라고 하더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 안 되죠. 예. 라는 게 그렇게 됐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은 뭐 엄마 뭐 하고 가족 관계 이런 게 나오는데 일본은 가족 간 애가 잘 안 나오잖아요. 가족 간에도 벽이 있거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있었다면은 좀 더 다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어떤 얘기?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선지문물을 알 수 있어요. 한국보다 뭐 최대한 최신 뭐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잖아, 오늘. 왜? 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많이 따라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장점을 이런 식으로 좀 문화적인 거 빼고 다른 걸 얘기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다가오는 게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격세지감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아까 말한 이런 문화 있잖아요.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경쟁 문화인데 한국에서 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중국이라면서. 중국은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뜬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갈구어야 돼요. 갈구고 막 경쟁시키고 있잖아요. 사람을 피가 마르게 해야지 국가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내려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 들으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한중일 정말 다르네. 어떤 식으로 인재가 키워지고 사람이 살고 그 안에서 있잖아요. 하면 그런 전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국가니까 국가가 어떻게 될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하나의 사회에 소속된 구성체인 개인으로 느끼기에는 속 편하고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식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겠네요.